인천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1. 텐노를 배할하고 물러나온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인 별리 대신 구로다와 부대신 이노우에, 그리고 오늘의 반장격인 책임관 육군소장 오이타, 그리고 주임관 18명, 판임관 12명 등 33명은 이번에는 황과 안에 있는 현소 참배를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황과 안에는 궁중삼전이라고 하는 세 동의 사당 건물이 있다. 현소와 신전, 황영전이 그것인데 현소에는 텐노가의 신체라는 삼신기가 있는 곳이다. 삼신기는 텐노 주기직 때 전수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 건국 신화에 근거한 그들의 정통성의 증명이며 텐노의 영속성의 상징인 것이다. 삼신기는 그들의 시조 천조 대신이 손자인 경정저존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황거의 현소에 있다는 삼신기는 고조선 건국사에서 나오는 천부인 세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처음에 천신이 아들 환웅에게 세계의 보기를 주어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자기 신하가 따라감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신전은 일본 국가 신주들이 모셔져 있다. 국가 신주는 모두 285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삼자만이 신전에 모셔져 있다. 삼자는 바로 조선신인데 백제신이라고 하는 한신 이자와 신라신이라고 하는 원신 일좌를 말한다. 황영전에 모신 신주들은 역대 텐노가의 조상신들이다. 궁중삼전 앞에는 도리이라는 정문이 있는데 큰 나무 젓가락 2개를 세워놓은 것 같은 원통형 붉은색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가로로 2개의 나무가 얹혀져 있다. 도리이는 인도의 산치 대탑의 아치형 관문 도라나를 본딴 것이라고도 하는데 산치 대탑의 도라나는 위에 가로지르는 들보가 3개인데 반해 일본 도리이는 2개의 가사키가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도의 도라나나 일본의 도리이나 모두 고조선의 솥대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의 도리이는 숫제 새가 날아있음이라고 하여 우리의 솥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삼전 참배는 모두 신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신관은 허옇고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입을 옹다물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를 쓰는데 흡사 저승사자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입구에는 데미지아라는 세면대가 있어서 경비하기 전에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들어간다. 일본에는 약 10만 개의 신사가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90%가 신교 신자이다. 신교는 알고 보면 배달나라와 고조선의 신교를 그대로 잇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궁중삼전에서는 해마다 11월 23일 초저녁에 텐노가의 가라카미라는 신모시기 제사인 신상제를 거행한다. 그때는 충문인 가라카미를 낭창하는데 텐노 자신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고대 조선어 원음도 많이 가미되어 있다. 아즈메 오게 오오오오 오게 아주머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며 단군 조선의 토템 웅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한신인 장무라는 춤도 자세히 보면 조선의 버선을 신고 무인복인 붉은 주름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고대 한국의 어깨춤이 분명하다. 텐노 예방단은 현수에서 신주와 폐물을 드리며 간절히 소원 성취를 빌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이래 처음 있는 회의 진출이어서 그 성공 여부는 참으로 영향이 막대할 것이 틀림없다. 가장 약한 조선을 대상으로 정하긴 하였으나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현수에서는 마치 참배 총성 경쟁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재관의 안내에 따라서
구로다가 먼저 1회 2박 1내를 하였다. 2번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고 일어나서 2번 소리내서 크게 손바닥을 친 후에 다시 깊이 1번 허리를 숙이는 것이다. 그런데 구로다는 허리펴기를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다시 일어설 줄을 모르고 끝없이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다음번의 이노우의 부대시는 더 오랫동안, 우이타 수장은 더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않았다. 나머지 주임관 18명은 공동으로 참배하였고 판임관 12명도 공동으로 참배하였다. 그들도 할 수 있는 한 더 충성도를 나타내려는 듯 늦게 허리를 편 까닭에 허리를 펴는 속도가 모두 달랐다. 이날 현수에 바친 폐물은 구로다가 금 1마리, 이노우에가 역시 근 1마리, 오이타가 홍견 1필과 백건 1필이었고 주임관 18명은 각각 배구 1필씩을, 판임관 12명은 각각 쇠포 1단씩을 바쳤다. 신이시여, 제발 조선을 왕국의 세력권 안에 들게 도와주옵소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가장 효험이 크다는 한신에게 간절히 빌고 있었다. 그런데 실은 일본인이 믿는 신은 흔히 800만이라고 하듯이 그 수가 끝이 없다. 마당신도 있고 당산나무신, 기둥신, 변소신, 부엌신, 바위신, 길신, 심지어는 정어리 대가리, 성기의 신까지 모든 잡신을 다 믿기 때문에 어디나 대고 무조건 손을 싹싹 비비는 것이 일본인이다. 원래 일본은 에도시대만 해도 200개 이상의 나라로 갈라져 당파 싸움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던 곳으로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았으며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었다. 사무라이는 일반 백성이 무례하다고 생각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목을 베어 버릴 수 있는 키리스트의 고명이라는 권한이 있었다. 때문에 사무라이가 나타나면 백성은 죄가 있건 없건 무조건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굽실굽실 기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무데나 대고 무사한 일하게만 해주십사 빌고 또 빌어야 했다. 일본인의 예의 바르다고 하는 언어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영주는 자기 관하로의 모든 생산량을 깡그리 착취해 가져가 버리고 일반 백성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쌀 한 톨, 야채 한 부스러기까지 남기지 않고 긁어먹어야 겨우 연명이 가능하였다. 일본인의 근검절약 정신의 연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이제는 서구 열강의 꽁무니만 따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원 사고방식은 일본 정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인도 수신 같은 우스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중교를 건너 황거를 나온 일행은 갑자기 안전에 펼쳐지는 도쿄의 전경을 바라보며 다음에 전개될 역사적 장면을 그려보고 있었다. 이중교 앞 광장에는 덩치 큰 까마귀들이 날기도 하고 모이를 쪼기도 하며 일행을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냥 위협적이었다. 저공 비행으로 착륙하는 까마귀는 우둥퉁 지각을 울리며 땅을 힘껏 밟아 앞으로 가다가 멈추곤 하였다. 2. 1876년 1월 6일 강화도로 출발하는 날이다. 구루다는 김인승과 유병모를 가까이 오라 해서 말했다. 김공, 유공, 이제부터 그대들과 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행동해야 할 것이오. 따로 말하지 않을 테니 혹시 옆에서 누가 제지하더라도 알아서 항상 내 곁으로 오시오. 오라세군도 내 옆에 둘 것이오. 김공과 유공, 오라세군, 그리고 개척 소위 야수다군 등 4명은 알아서 내 곁에서 말도 하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군사 기밀이오만 지금 시모노세키에 정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육해군이 대기하며 조선 진출에 만반의 태세를 기하고 있어. 이 말은 김공과 유공이
조선에서 그곳 관리들과 대담하는 중 필요할 때 말을 흘려서 압박용으로 사용해주기 바라오. 그러자 김인승은 두 손을 마주잡고 구루다에게 말했다. 황공합니다. 수인을 이렇게 중용해 주시니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각하께서 조선을 설득하여 개화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수행원들은 동경 개척사 출장소에서 구루다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고 구루다 일행이 출장소에 도착하자 오후 1시 40분에 일제히 해군성으로 출발하였다. 해군성 내에는 완전 무장한 해병 1소대와 악대 1분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구루다 일행이 차에서 내리자 일제히 받들어 총! 을 하고 군악대의 요란한 연주가 울려 퍼졌다. 산조 태종 대신은 사자를 파견하여 근본 대조선 책무가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는 축사를 낭독하였다. 해군성에서 행사가 끝나고 소선을 타고 가와무라 해군 대보의 호송을 받으며 본선에 도착했고 본선 겐부함은 오후 4시 정각에 출범을 시작하였다. 군함인 니신함은 오늘 요코하마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역시 군함 모슌함은 나가사키에서 동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카오함, 교류함, 하코다테함은 본선과 함께 시나가와를 출발하였고 모든 배가 일단 회합하는 장소는 대마도의 타케시키만으로 하였다. 타케시키만에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인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이었다. 타케시키만은 대마도의 수도 이즈하라에서 30리 떨어진 30호 정도의 한가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산세며 자연환경이 좋은 항구로 전에는 조선을 괴롭히던 왜구의 소굴이기도 하였다. 군함 모슌함은 벌써 도착해 있었고 이어서 다카오함이 입항하였다. 이날 외무소송 히로츠 히노노부루는 부산에 파견하여 일본 정부에서 대신급 인물이 강화도 포격 문책을 위해 출발한다는 사실을 조선 관원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먼저 해군소장 나카부타 쿠라노스케가 호슈함으로 부산에서 돌아와 외무소승 히로츠와 함께 이즈하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시아와 가장 히로츠는 대조선 단판에 즈음하여 외무소승이라는 이름으로 임하기로 한 것이다. 모든 함정이 타케시키만에 도착하였다. 타케시키 촌장의 집을 임시 사무실로 쓰며 별리 대신의 모든 사물을 보았다. 타케시키 촌장은 원래 나가사키의 사족으로 이름은 타카시마 사이자 부로란 자였다. 구루다 옆에서 하는 일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김인승이 타카시마 촌장에게 말을 걸었다. 촌장님께서는 대마도에 오래 사셨습니까? 저는 이곳 도박이는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척사의 이민 정책에 의하여 나가사키의 7가구가 대마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곳에 와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조선인지 일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가깝고 일본은 멀다는 것도 이유이지만 에도 시대에는 여기까지 정보임이 거의 미치지 않았고 이들은 조선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선을 향해 노략질도 하고 때로는 조선 정보의 은혜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지요. 촌장님께서는 조선어를 할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조금 배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의 조선어를 얼마만큼은 다 할 줄 압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인상도 좋고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유병모가 한마디 거들었다. 조선과 일본은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같이 힘을 합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야지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타카시마 촌장은 유병모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기는 단순한 시골 항구 마을의 촌장이 아니고 유신 주체 세력인 사스마의 사족이란 것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묻지도 않은 대마도와 조선의 무역 상황을 줄줄이 외기 시작한다. 종래의 조선에서 일본에 수출하던 품목은 호피, 웅피, 견피, 면포, 상기, 북어, 우피, 우각, 오막골, 인삼, 웅담, 황금, 모란피, 산수유 등이었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물품은
동, 도기, 명반, 옹견, 사탕, 과자, 소면, 닭목 등이었습니다. 왕년에 대마도 소씨가 무역할 때는 조선과의 관계가 무척 우호적이어서 수출 임량은 매년 30만 원에 달했습니다만 메이지 유신 이래로는 점점 줄어들더니 요새는 겨우 10만 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틀이 지나 1월 15일 오전 7시 모슈남 하코다테함 교류함이 출발하고 9시에는 다카오함이 출발했다. 이어서 지휘선인 보남이 조선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맨 마지막에 출발한 니신함은 하늘이 진동하게 축포 19발을 방포하여 앞날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었다. 본선 바로 뒤에서 나는 너무나 큰 대포 소리에 김인승, 유병모는 깜짝 놀랐다. 김인승은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의 예포가 생각나서 오라세 역관에게 물어보았다. 저 예포라는 것은 꼭 쏘아야 하는가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예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이고 상대방에게는 겁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아마 조선 같은 나라는 간 떨어질 만큼 주눅이 들 겁니다. 조선에서 쏠 예포 예행 연습을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본의 군함과 웅순선은 줄줄이 부산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 저령도, 오록도는 자미산 동북에 위치하여 서로의 거리는 약 3해리쯤 되었다. 자미산 숲을 빠져나오면 바로 부산포에 이른다. 자미산 서북쪽 용당이란 곳에 이르자 한 줄기 봉화가 피어올랐다. 봉화는 각지의 봉수대를 통하여 조선 정부까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전통 수단이다. 호쇼함은 최근 대마도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부산에 와 있었고 만슈함은 외무성 전용인데 오늘은 역시 부산에 와 있었다. 부산 앞바다에는 졸지에 8척의 일본 함선이 히노마루 국기를 펄럭이며 위협적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조선 측 선박이 멀리서 정박하여 유심히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왔다가 급히 다시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 규모는 너무나 작고 조잡하였으며 배는 쇠못 하나도 박히지 않은 나무못으로 만든 약한 배라고 하였다. 부산의 외관은 일본의 조선 진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한일 양측 교섭의 제반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관은 각일 연간에만 해도 3곳이 있었으니 동래군의 부산포와 웅천군의 내이포, 울산군의 연포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부산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쇄하였으나 그것마저 몇 번 부침을 계속하다가 관문 12년에 겨우 외관을 초량진에 안착시키고 연보 6년에 신관으로 낙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용두산 동쪽의 산비탈을 깎아 외관을 세웠는데 조선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이 접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관에 둘 수 없었던 대포를 메이지 유신 후에 조선 정부의 승인도 없이 반입하고 그 대포를 시험 발사하여 1874년 11월 3일 부산 천지를 진동케도 하였다. 부산에서 강화도의 8미도까지는 약 430해리가 되는 거리로 니신, 모슌, 하코다테, 교류 4척은 시간당 평균 50리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86시간이 걸리고 겐부와 다카오 2척은 시간당 80리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5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차는 32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전자 4척은 이달 17일 정오에 출발하고 후자 2척은 18일 오후 9시 20분에 강화도를 향하여 출발하기로 했다. 월미도에서 모든 함정이 회합한 후 모순함만 강화도 북쪽으로 기선을 돌려 수로를 측량하여 측량의 결과에 의해서 항정을 정하되 그 시기는 다소 완급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니신, 모슌, 하코다테, 교류 등 4척은 풍의 사정에 따라 떠날 때까지 일단 거문도에 피신해 있기로 했다. 이날 대신관장 대리이며 외무성 4등 서기관 야마노시로 스케나가는 조선의 별차 이준수를 접촉하고 일본의 양 대신이 함대를 이끌고 경기도 강화도를 향해 항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취지를
경성 정부에 통보해줄 구진서를 건넸다. 구로다는 일본 정부에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고 1월 16일 조선어 통역관 아사야마 겐초, 나카무라 쇼지로, 요시무라 헤이시로, 아비루 유사코, 타케다 구니타로를 각 함대에 배치하였다. 작성한 구로다의 보고서는 이튿날인 1월 17일 시모노세키로 돌아가는 만슈안 편에 발송하였다. 낮 12시 정각에 니신, 모슌, 하코다테, 교류, 네 척의 함선은 강화도로 출발하기에 앞서 거포 각각 10여 발씩을 발사하여 예포 겸 해전 예행 연습을 하였다. 오라세가 김인승에게 말한 것처럼 부산의 관민들은 큰 짐승 소리에 놀란 작은 짐승처럼 좁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연안 부두에서는 흰옷 입은 조선인들이 몇 명씩 모였다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멀리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구로다는 직접 모리야마, 권대승, 야스다 수판관, 스즈키 다이스케를 데리고 상륙하여 야전포와 소총을 여기저기에 대고 난사하여 보았다. 어느 병사 하나, 관원 하나도 나와서 항의하는 자 없고 인적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내 적은 예정대로 17일에 출발하였고 다음날 예정대로 나머지 두 척 등 다카오 함도 출발하였으나 본선인 겐부함마는 본국으로부터 마지막 지령을 기다리다가 가장 늦게 올미도로 출발하였다.